안녕하세요, 민티저입니다. 오늘은 RTX 50 시리즈의 둘째 형이죠, RTX 5080을 테스트해봤습니다. 전작인 RTX 4080 슈퍼랑 집중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. 바로 게임으로 깡성능부터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일단 테스트 환경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. 모든 게임은 4K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배그인데요.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한 15%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 있고, 하위 1% 기준으로는 한 13% 정도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요. 이게 RTX 5090은 4090 대비해가지고 적게는 한 25%, 많게는 45%까지 성능이 올라갔었는데, RTX 5080은 4080 슈퍼 대비해가지고 개선된 정도가 좀 많이 적어요. 이게 맞나? 그럼 다음 사이버펑크 결과도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역시 좀 배그가 이상했네. 이거는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% 프레임 둘 다 4080 슈퍼 대비해서 34% 정도 더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요.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기본빵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, 요 정도는 최소한 올라와줘야지, 맞죠? 그래서 다음 게임 토탈워 3국을 보면은 근데 이거는 또 뭐지? 이번에는 양쪽 차이가 10%도 안 되는데요? 뭐야 이거? 평균 프레임은 한 8% 정도 차이가 나고요. 하위 1%는 7.7% 정도 나는데 퉁쳐가지고 둘 다 한 8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. 이건 좀 진짜 이상한데요? 이 게임이 깡성능 비교하기에 정말 좋은 게임인데 이거 왜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지? 그리고 소비 전력을 보시면은 5080이 한 30에서 40W 정도를 더 먹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전력을 더 먹는 만큼 성능만 딱 그 정도 더 나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. 그런데 이 게임만 특히나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다음 게임 검은 신화 50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그런데 역시 초보 사양 게임이라 가지고 이게 4K 기준으로는 둘 다 게임하기 적절한 프레임은 아니긴 한데요. 그냥 성능만 비교를 해보면은 RTX 5080은 평균 42프레임, 그리고 4080 슈퍼는 35프레임 정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5080 쪽 성능이 한 20% 정도 더 높았습니다. 그리고 하위 1%도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는데요.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, 3년 만에 한 세대가 바뀐 것 치고는 뭔가 좀 임팩트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성능 향상 폭이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4가지 게임 평균 프레임을 전체 그래프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요. 4080 슈퍼를 100%로 잡았을 때 RTX 5080이 적으면은 8%, 많으면은 34%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좀 확실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. 이 4가지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 더 테스트를 했으면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엄청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. 어쨌든 4개 게임 평균으로 치면은 4080 슈퍼 대비해서 한 18% 정도 성능이 올라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RTX 50 시리즈들은 정말 다들 한 덩치를 하기로 약속들을 했는지 이것도 RTX 5090이랑 별 차이가 없이 사이즈가 그냥 벽돌인 것 같아요. 저는 기가바이트에서 이 RTX 5080 어로스 마스터 아이스를 빌려왔는데요. 이거 RTX 509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. 방금 테스트하면 보셨지만 테스트할 때도 RTX 408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전력을 한 40W 정도 더 먹으면서도 온도는 비슷하거나 1, 2도 정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. 이게 워낙 쿨러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온도 제어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. 그리고 RTX 5090 때도 제가 고주파음은 없었는데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번 RTX 5080 어로스 마스터 아이스도 풀로드를 시켜놓고 귀를 대고 들어봐도 고주파가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었어요. 제가 빌린 이 제품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조용해서 안 들렸습니다.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테스트 결과는요,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. 어떻게 보면은 RTX 4080 슈퍼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RTX 4080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,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4080은 단종이잖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는 게 슈퍼 제품이라서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, 이미 알려진 내용처럼 4080이랑 4080 슈퍼랑 요 둘 간에 성능 차이가 한 4% 정도? 그 정도 나니까 노멀 RTX 4080 대비해가지고는 5080이 한 20% 정도 성능이 높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스펙시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. RTX 4080 슈퍼랑 RTX 5080을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. 가장 큰 메리트는 아무래도 가격이 동결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게 달러 가격으로 보면은 똑같이 999달러인데 요놈의 환율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RTX 4080 슈퍼가 출시됐던
2024년 1월에는 달러 환율이 거의 한 1350원 정도 했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은 이게 1450원 정도 하니까 그 달러 계산해보면 한 8% 정도 오른 거거든요. 그렇다면은 지금 RTX 4080 슈퍼 가격이 팔리고 있는 게 한 165만원 최저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8%를 단순하게 추가 계산하면은 RTX 5080은 한 178만원 정도에 나와야 돼요. 그런데 과연 RTX 5080이 그 가격에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초기 가격은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를 알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좀 기정사실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좀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생각을 해봐도 200만 원, 뭐 220만 원 얘기는 좀 너무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아무튼 그리고 아키텍처는 블랙엘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요. 애초에 절대적인 쿠다 코어 개수 자체가 좀 4080 슈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. 계산을 해보면 딱 5% 정도 더 많이 넣었는데요. 결국에 깡 성능 수준이 달라진 게 이만큼 쿠다가 더 많아진 부분 플러스 메모리가 GDDR7으로 바뀐 거 플러스 아키텍처 바뀐 거 이렇게 3개 합쳐져가지고 깡 성능으로 한 18%에서 20% 정도 올린 것 같아요. 그런데 특이하게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특별히 성능이 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. 이게 4K 깡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5080을 100%로 잡으면요. RTX 4090이랑 7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되게 높게 나왔어요. 이게 RTX 4080 슈퍼랑 비교하면 한 25%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요. 몇 번씩 테스트를 다시 해봐도 동일한 결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신기하면서도 좀 이상한 결과였지만 RTX 5090이랑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. 그리고 RTX 50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DLSS4 성능도 확인을 해봤는데요. 이것도 사이버펑크 2077 하나로만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. 왼쪽에 두 개는 RTX 4080 슈퍼랑 5080을 각각 DLSS랑 레이트레이싱 아예 안 켠 그 깡 성능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 4개는 5080만 DLSS 플러스 레이트레이싱 이렇게 켠 성능 결과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DLSS를 아예 안 켜고 레이트레이싱만 켜면은 성능이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평균 막 20프레임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. DLSS 퀄리티 모드에다가 프레임 생성 기능을 켜면은 평균 74프레임에 하위 1%는 59프레임까지 확 올라가요. 그리고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3배로 켜면은 평균 106프레임이 되고요. 4배로 켜면은 137프레임까지 올라가가지고 4K 해상도에서 게임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는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. 뭐 엔비디아에서도 이번에 DLSS4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긴 한데요.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래픽카드가 렌더링을 한 장면 한 장에다가 트랜스포머 모델로 학습한 추가적인 장면을 최대로 3장까지 끼워 넣으면서 최종적으로는 FPS를 4배까지 늘린다는 내용이에요. 그런데 아직은 이렇게 DLSS4를 완벽하게 지원한 게임이 좀 상당히 적고요. 최신 게임 위주로만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을 하시는 분들은 좀 성능 향상이 딱히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00만 원이 말이 되나?